1968년 무신생, 원숭이띠. 저희가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펼쳐놓고 보니까요. 지난 57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정말 고스란히 느껴지더라고요. 어쩌면 당연하게 가장이라는 이름으로 아니면 누군가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정작 자신의 마음은 돌보지 못한 채 정말 치열하게 달려오셨을 거예요. 오늘 저희의 임무는 바로 당신을 위해 이 자료들 속에 담긴 평생의 큰 흐름을 분석하고요. 특히 곧 다가올 2026년 이 중요한 변곡점의 의미를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겁니다. 네, 보내주신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그려지는 당신의 모습이 있어요. 바로 큰 산의 원숭이라는 이미지예요. 큰 산의 원숭이요? 네, 이게 참 흥미로운 표현이죠. 겉보기엔 제주도 많고 명랑해서 주변에 사람이 끊이진 않는데 그 속에는 홀로 우뚝 선 산처럼 묵직한 책임감, 그리고 또 외로움을 안고 살아오신 분. 오늘 저희는 그 땀과 눈물의 시간을 지나서 당신의 인생 후반전이라는 새로운 막이 어떻게 열릴지, 그 서막이 될 2026년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려고 해요. 이건 단순한 예측이 아니고요. 자료들이 말해주는 당신의 삶이라는 서사를 함께 읽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큰 산의 원숭이라 듣기만 해도 어깨가 좀 무거워지는 느낌인데요. 실제로 자료들을 보면 68년생 원숭이띠는 머리가 비상하고 손재주도 좋아서 어떤 일이든 맡기면 기대 이상으로 해내는 분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인지 주변에서 많이 의지하고 또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고 평생 애쓰며 살아오신 것 같아요. 맞아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자료들에서 초년 고생이 많다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초년 고생이요? 네, 보통 재주가 많으면 편하게 살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분들의 재주는 이상하게도 나 자신보다는 남을 먹여 살리는 형태로 발현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마음을 먹여 살린다. 네, 가족이든 직장 동료든 친구든 항상 주변 사람들을 챙기고 해결사 역할을 도맡아 하느라 정작 본인은 늘 뒷전이었던 거죠. 일찍부터 자립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오는 고독감과 싸워야 했던 시간들이 자료 곳곳에 묻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뛰어난 재능이 오히려 평생의 짐이 되기도 했던 거군요. 자, 그럼 그 묵직했던 과거를 지나서 이제 미래로 한번 가보죠. 근데 이게 좀 흥미로운 게요. 2026년을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거의 모든 자료가 2025년 연말을 아주 특별하게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특히 12월의 기운이요. 마치 큰 변화를 앞둔 마지막 에너지 충전 기간이다? 이런 식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정확히 보셨어요. 명리학적으로 2025년 12월은 당신을 상징하는 원숭이, 신과 지혜를 상징하는 쥐, 자가 만나서 아주 강력한 합을 이루는 시기라고 해요. 신과 자가 만난다? 네, 이걸 신자진 삼합의 일부라고 하는데 기술적인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쉽게 비유를 하자면 몇 달간 혼자서 막 기획하고 개발하던 프로젝트에 갑자기 마케팅, 재무, 영업팀이 완벽하게 합류해서 날개를 달아주는 것과 같아요. 와, 또 비유 정말 확 와닿는데요. 그렇죠. 흩어져 있던 기운, 즉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 모여서 내 편이 되어주고 그동안의 노력이 재물이라는 구체적인 결실로 바뀌는 강력한 에너지가 형성되는 거죠. 와, 혼자 끙끙 앓던 문제들이 주변의 도움으로 풀리기 시작하는 아주 귀한 달이라는 거군요. 그럼 이 시기를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자료에 나온 실용적인 조언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죠. 먼저 귀인, 나를 도와줄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용띠나 쥐띠 지인과의 만남이 아주 좋은 기운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데 이게 그냥 그 띠의 사람을 만나라는 걸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물론 문자 그대로 용띠나 쥐띠 친구에게 오랜만에 연락해보는 것도 좋죠. 근데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게 더 깊이가 있어요. 쥐, 자는 지혜와 전략을 뜻하고 용, 지는 큰 스케일과 야망을 상징하거든요. 아하. 즉, 이 시기에는 나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또는 나의 작은 계획을 더 큰 그림으로 발전시켜줄 수 있는 사람과의 연결이 중요해진다는 뜻이죠. 내 주변에 누가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 한번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군요. 재물운에 대한 분석도 꽤 구체적이더라고요. 지금까지는 돈을 벌어도 아이들 학원비나 부모님 병원비처럼 어딘가로 새나가기 바빴다면 12월부터는 그 구멍이 막히기 시작한다. 저는 이 문장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 새는 구멍이 막힌다는 게 핵심이에요. 묵혀뒀던 부동산 계약이 성사될 수도 있다고 하고요. 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경고가 하나 따라붙습니다.
거의 모든 자료가 이 부분을 빨간 펜으로 밑줄 그은 것처럼 강조하고 있어요. 아, 저도 봤어요. 지인의 달콤한 권유나 새로운 투자는 절대적으로 신중해야 한다. 맞습니다. 겉보기에는 아주 좋은 조건 같아도 도장을 찍기 전에는 3번, 아니 10번은 더 생각하라고.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운이 좋아진다면서요. 자신감이 붙고 마음이 풀어주기 쉬워요. 자료들의 분석은 이 시기에 좋은 운은 과거의 노력을 수확하고 내부를 다지는 데 써야지 새로운 곳에 리스크를 거는 데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성을 견고하게 보수해야 할 때인데 굳이 성문을 열고 나가서 새로운 용을 잡으러 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칫하면 보수한 성까지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요. 야,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건강에 대한 조언도 있었죠. 날이 추워지면서 혈관 건강하고 낙상 사고? 그렇죠. 특히 조심해야죠. 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있으신 분들은 새벽 찬바람 직접 맞는 운동은 피하고 모자나 목도리 꼭 하시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개운법도 소개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냥 미신으로 넘기지 마시고 상징적인 의미를 생각해보면 재밌어요. 집안의 북쪽과 서쪽을 깨끗이 정리하라고 하거든요. 북쪽과 서쪽이요? 네, 이게 혼란스러운 생각과 불필요한 고집을 정리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또 검은색이나 남색 옷, 그리고 붉은색 소품을 활용하라고 하는데 차가운 지혜와 뜨거운 열정의 균형을 맞추라는 뜻으로 볼 수 있죠. 아, 그런 깊은 뜻이. 네, 따뜻한 물 자주 마시는 건 몸과 마음의 순환을 돕는 최고의 보약이고요. 자, 이렇게 2025년 연말에 에너지를 꽉 채우고 나면 드디어 가장 궁금해하실 2026년이 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자료들의 톤이 굉장히 흥미롭게 갈라져요. 어떤 곳에서는 마침내 수십 년간 이어진 긴 터널을 빠져나오는 해다. 이렇게 환호성을 지르는데 다른 곳에서는 조심해야 할 아홉수라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하거든요. 그렇죠. 이 이중성, 이 모순이야말로 2026년 운세의 핵심인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어떻게 한 해가 극단적인 기회이자 동시에 위기가 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푸는 게 이번 분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먼저 아홉수라는 도전을 정면으로 마주해보죠. 이 아홉수라는 개념이요, 단순히 운이 나쁜 해라는 미신이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네, 9년 주기로 오는 인생의 큰 변곡점, 이를테면 내 인생의 운영체제를 대대적으로 업데이트하는 시기라고 이해하면 쉬워요. 인생 운영체제 업데이트요? 와, 비유가 정말. 업데이트 중에는 시스템이 불안정하고 바이러스에 취약해지고 충돌이 잦아지잖아요. 바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아, 그렇게 생각하니까 확 이해가 되네요. 그럼 그 불안정한 업데이트 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경고들부터 살펴볼까? 역시나 가장 많이 언급되는 건 건강이더라고요. 몸수가 불길하다는 아주 강한 표현까지 등장할 정도였어요. 네, 특히 양력 1, 2월과 7월을 콕 집어서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심혈관 질환이나 평소 약했던 내장 관련 질병이 갑자기 수면 위로 드러날 수 있으니까 이건 정말 최우선으로 챙겨야 합니다. 아, 아홉수의 첫 번째 경고는 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몸의 신호를 더는 무시하지 말라는 메시지인 셈이죠. 인간관계에 대한 경고도 아주 날카로웠어요. 사소한 말실수 하나로 구설에 오르거나 수십 년 지기 친구와 하루아침에 관계가 끊어지는 인간 손절수가 있다. 평소 정이 많고 거절을 잘 못하는 성향이라면 오히려 이 시기에는 의식적으로 좀 더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있었고요. 그게 바로 업데이트 과정에서 오는 충돌 현상이에요. 내 가치관과 시스템이 바뀌고 있는데 기존의 관계들이 그 변화를 따라오지 못하면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또 상문의 기운이 비친다는 분석도 여러 곳에서 나오는데 이런 집안 어른들의 건강을 잘 살펴야 한다는 의미로 관계의 끝을 암시하기도 하죠. 아, 이런 복합적인 어려움 때문에 거의 모든 자료에서 홍수맥이나 액땜 같은 예방 조치를 권고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걸 그냥 미신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인생 운영체제 업데이트 전에 중요한 파일들을 미리 백업하고 바이러스 백신을 돌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네요. 네, 아주 좋은 비유네요. 다가올 수 있는 어려움에 미리 대비하고 지혜롭게 넘어간다는 의미로요. 자, 그럼 이 거친 업데이트 과정을 무사히 거치고 나면 어떤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걸까요? 기회의 측면을 좀 들여다보죠. 어두운 경고 속에서도 아주 밝은 빛이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많은 자료들이 2026년을 수십 년간 굳게 묶여있던 것이 드디어 풀리는 해,
라고 표현해요. 여기서 핵심은 그 풀림이 아홉수라는 위기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위기 때문에 기회가 온다고요? 바로 그거죠. 위기 때문에 기회가 온다는 겁니다. 그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게 문서와 재물운이잖아요. 오랫동안 안 팔리던 부동산 같은 거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홉수의 기운 때문에 인간관계가 정리되고 건강 문제로 생활 패턴을 바꿔야 하는 등 기존의 삶이 흔들리죠. 그 과정에서 가치관이 바뀌고 우선순위가 재정립돼요.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는 절박함이 생기는 거죠. 아, 바로 그 절박함이 수십 년간 미동도 없던 부동산을 파격적인 조건으로 내놓게 만드는 결단력을 주거나 골치 아픈 사업을 정리할 용기를 주는 거예요. 즉, 아홉수라는 위기가 낡은 것을 부수는 망치 역할을 해주고 그 덕분에 새로운 것이 들어올 공간이 생기는 원리입니다. 이제야 그림이 맞춰지네요. 위기와 기회는 동전의 양면이 아니라 위기가 기회를 불러오는 인과관계에 있다는 거군요. 그간의 노력이 드디어 남이 아닌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진짜 결실로 돌아온다는 의미네요.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심지어 어떤 자료에서는 아홉수의 고통이 클수록 그 반작용으로 돌아오는 복의 크기도 커진다고 분석하기도 해요. 용수철을 강하게 누를수록 더 높이 튀어오르는 것처럼요. 와, 말 그대로 긴 터널에 출구가 보이는 해인데 그 출구 바로 앞이 가장 어둡고 좁은 구간일 수 있다는 거죠. 2026년은 바로 그 마지막 고비를 통과하는 해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과정을 거쳐 맞이하게 될 당신의 인생 후반전, 그 새로운 운영체제는 어떤 모습일까요? 여기서부터는 정말 놀랍고 기분 좋은 이야기들이 펼쳐지더라고요. 네, 바로 조상의 언덕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합니다. 조상의 엉덕이요? 네, 여러 자료에서 거의 예언처럼 당신의 말년운에 생각지도 못한 유산이나 상속운이 강하게 들어온다고 예측해요. 예를 들면 어릴 적 뛰어놀던 시골에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부모님의 땅이 갑자기 개발되면서 로또 같은 큰 재산이 되어 돌아오는 식의 시나리오죠. 와, 평생을 스스로의 힘으로 그 재주 하나로 치열하게 일구었는데 정작 노후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건 내가 번 돈이 아니라 조상이 남겨준 복이라는 거네요. 이건 정말 인생의 아이러니 같기도 하고 큰 선물 같기도 하네요. 저는 이걸 단순한 횡재가 아니라 당신의 삶 전체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해석하고 싶어요. 자료들의 서사를 따라가 보면 당신은 평생을 남을 위해 주는 삶을 살아오셨거든요. 그렇죠. 어쩌면 우주가 혹은 조상들이 이제는 그만 고생하고 좀 받으라고 보내주는 선물 같은 거죠. 평생 버는 경제 속에서 살아오셨다면 이제는 받는 경제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상징적인 사건인 거예요. 버는 경제에서 받는 경제로의 전환이라 정말 깊은 의미네요. 그 전환이 이뤄지고 나면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자료에 따르면 60세, 61세를 넘어가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안정되고 풍요로운 시기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마냥 편안하게 쉬기만 하는 걸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나와요. 그게 또 재밌는 부분이에요. 한 자료의 분석에 따르면 평생 일복이 많았던 기질은 어디 가지 않아서 완전히 손을 놓지는 못할 거라고 해요. 아, 역시 일은 계속 하시는군요. 네, 다만 일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예전에는 생계와 책임감 때문에 일을 했다면 노후에는 돈 걱정 없이 순수하게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소소한 활동들을 계속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작은 텃밭을 가꾸든 동네 사랑방을 운영하든 평생 쌓아온 손재주로 무언가를 만들든 의무가 아닌 재미를 위한 일을 하면서 활기찬 노후를 보내게 될 거라고 합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해 본 자료들이 말하는 당신의 2026년은 인생 운영체제를 대대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아홉수라는 업데이트 과정의 불안정함에 대비하기 위한 철저한 건강관리와 신중한 처신이 필요하지만요. 네, 그게 우선이죠. 동시에 그 과정을 통해 수십 년 묵은 문제가 해결되고 인생의 새로운 막이 오르는 희망의 해이기도 합니다. 위기가 곧 기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셈이죠. 평생을 다른 사람을 위한 책임감이라는 무거운 갑옷을 입고 살아오셨습니다. 이제 그 갑옷을 벗고 그동안 쌓아온 지혜와 경험으로 다가오는 변화의 시기를 현명하게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올 오롯이 당신 자신을 위한 풍요로운 시간을 온전히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분석한 자료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질문을 남겨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생 타인을 위해 짊어졌던 그 무거운 책임감의 무게를 이제 당신 자신을 위한 에너지로 전환한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어쩌면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당신의 빛나는 인생 후반전의 시작일 겁니다.